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선거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는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봉합된 걸로 알려졌죠. 오는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신속 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개특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동안 대체적으로 전망하기는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대체적인데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 간의 합의,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의 개혁성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예. 김관영 원내대표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의 소상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아주 치열한 그러한 고도의 합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높이 평가합니다. 예. 그런데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이미 예전에 합의가 됐었던 문제고요. 예, 그렇죠. 예, 공수처 문제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이제 수정 제안을 한 건데. 네. 예. 아마 당내 이견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자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들이 그러면 공수처를 뭐하러 만드는 거냐? 아무 소용이 없다. 네네. 이렇게 반대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판검사라든가 이렇게 그 부분에만 기소권을 주자. 그러면은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약간씩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정말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공수처일 겁니다. 예. 그러나 적어도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는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절반의 개혁이 완성이고 이것은 과거에 법비처 즉 법조비리 수사처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되어 오던 것이었는데요. 검찰 특히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의 내심의 생각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원하는 기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일단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고 기소권 문제 나중에 기소권을 또 다시 한번 협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공수처는 참여정부 이후로 20년간 지금 얘기가 되어오던 것인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과거 전신이었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대에 의해서 정말로 통과 가능성이 국민 80% 이상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통과 가능성이 난망했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50% 정도의 이상의 어떤 기능을 공수처 원안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50%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수처라면 제도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것의 운영 과정에 따라서 국민의 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는다면 추후에 기소권의 확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고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고 조국 민정수석이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런 문제인데 대통령 공약과는 분명히 후퇴했습니다만 절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반 이상. 그러면 그 절반 이상 부분 기소권 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것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한 수사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서 특히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해서 나머지 부분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기소견으로 검찰에 공수처가 올렸을 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재정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 법원의 심사와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고 의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측근이 공수처장에 대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그런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원래 송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7명의 추천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2명을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번 합의안은 7명의 추천위원 중에 4명이 국회 몫인데 그 4명 중에 각각 여야가 2명씩이고요. 전체 7명 중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국회의 각 정파의 또 어떤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의 최대 동의를 받는 예. 그런 인물이 추천돼서 임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람으로 공수처장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한다는 그 논리는 성립되기가 어렵게 된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은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합의문에 국회의원 말이 없어가지고. 그는 원래 원안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론이 없었습니다. 예. 2019년 4월 25일까지 신속 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이렇게 합의문에 일자를 못 박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가능하겠습니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각각 열려져서 일단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결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의 관건은 내일이든 언제든 있을 수 있는 바른미래당의 이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한 추인, 예. 청추인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소 이견이 있겠지만 결국은 김관희 원내대표 또 손학규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단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29분 중에 대략 한 20여 분 정도는 이 합의안을 찬성하지 않을까.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면 추인되는 게 저는 맞을 거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 260석을 얻기 위한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다.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게 되면 20대 국회는 없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반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좌우만 이렇게 맨날 보이시고 전후는 전혀 보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합의고요. 저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개혁 노선을 분명히 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예상되나 오죽했으면 지난 20년 동안 정말 거꾸로 매달아도 될 일들이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오죽했으면 이렇게 야3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이뤘겠습니까? 예.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충고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도가 합의 없이 이루어진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도 일견 맞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선거제도 같이 큰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1야당이 빠져버리는 의미가 좀 없잖아요. 전체 지금 298석인가요? 297석 정도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를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당연히 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 정파의 원내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겠습니다만 국민적 지지와 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충실하고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이 지향했던 법리에 충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 손해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유한국당도 그런 측면을 저는 중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합의문 네 번째 사항이요. 5.18 민주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어쨌든 그것은 패스트트랙과는 무관한 얘기고요. 예. 예, 어쨌든 여야 사당의 오늘 합의의 주체들이 5.18 금년에 치러질 추념식 이전에 정치적 어떤 선언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것을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는 어떤 법적인 어떤
맹약이라고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도 자유한국당의 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행 국회법 선진화법에 의하면 뭐 특정의 교수단체가 반대하면 통과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패스트트랙 합의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민주당이 요구했었던 것은 패스트트랙의 선거제도와 공수처와 함께 하면서 또 다른 개혁 법안을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양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빠졌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뭐 절차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어떨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끝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기독교의 부활절이었던 어제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휴일에 발생한 무차별 테러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지요. 현지에 계신 분 연결해서 현지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리랑카에서 35년째 거주하고 계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 협의회 엄경호 회장 연결합니다. 회장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회장님은 여보세요? 네네. 회장님은 괜찮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일단 어제 발생한 폭발 사건 어떻게 발생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어저께 오전에 여섯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됐는데요. 우선은 천주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두 곳과 교회가 있는 곳에서 한 곳과 그 다음에 콜롬보 시내에 있는 5성급 호텔 3군데, 오후에 2군데에서 8군데에서 같이 어제 하루 만에 폭탄이 발생됐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종교적 갈등에 의한 테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회와 성당만 노렸다. 지금 오늘 조금 아까 이 나라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요. ISO 세력들이 이번 무슬림들과의 결탁을 해가지고 예. 사전 계획하에서 이번 부활절 미사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 장소를 타켓으로 삼아서 폭파시켰습니다. 예.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회장님 35년째 스리랑카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동안 이렇게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스리랑카 내에서 많이 있었습니까? 예, 종교적인 갈등은 사소한 것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종교적인 갈등이 아니라 종족 간의 갈등이었죠. 그런데 이번 같이 이렇게 종교 갈등이 발생되는 건 처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과거에 그 불교 신자들과 또 기독교 신자들과의 분쟁도 있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과거에 외국에 식민지 시절을 많이 보냈었는데 그때부터 종교적 갈등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때요? 예, 과거에는 타밀족이라고 해서 영국 식민지들 영국 사람들이 스리랑카를 이주시켰던 사람들과 이 나라의 싱할라족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종족 간의
테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종식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거는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고, 종교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아까 전에 그 현지 뉴스를 설명해 주셨는데 테러 배후로 확정된 곳은 아직 없죠? 확정된 건 없으나 정부에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이 ISO의 세력들이 이곳에 무슬림들이 좀 한 10% 차지하고 있거든요. 10%. 그래서 예. 무슬림들하고 같이 결탁을 해서 이번 일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예. 혹시 현지에 계신 우리 한인분들은 다치신 분 없으세요? 예, 여기는 이번에 국민들이 오늘 한 사람도 피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 네. 그 대사관에서 사건 대책 회의도 했다고 하던데 대사관과는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오전 12시에도 조시리안카 한국대사관의 이현 대사님께서 한인의 환경의 민주평통 각 종교 대표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진출되어 있는 대규모 회사 대표, 대한항공 등 모든 대표자들을 불러서 현재 발전되고 있는 스리랑카의 현황을 설명을 하고 차후에 교민 안전 대책을 위해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다시 점검하면서 대처해 나가기로 그렇게 오늘 대사관에서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예. 이 폭탄 테러로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는데 그 스리랑카 정부는 어떻습니까? 다른 각국에 지금 구호 요청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건 없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방금 들어온 뉴스에 의하면은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으로 그 종족 간에 이제 지금 약간 소란이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아침 4시까지 정부에서 다시 통금을 발표했습니다. 통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부족 간의 갈등, 종교적인 갈등으로 그동안 이렇게, 여러 건의 분쟁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또 피해를 입은 쪽에서 또 혹시 또 보복 테러하고 이런 건 없나요? 네, 그런 거는,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족 간의 싸움이 벌어진다면 과거에도 조금씩 있었습니다만은 무슬림과 이 나라 싱할라족의 종족 간의 갈등이 크게 벌어지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혈 상태로 막 변하니까. 유혈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예. 네,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예. 그 일각에서는 이번 참사의 배후로 그 올해 있을 스리랑카 대선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풍문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고요. 예. 이거는 그것과는 틀립니다. 그 정치적인 면에는 이렇게 크게 가진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큰 폭탄 테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번 사건이?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제가 30여 년 동안 보면서도 단시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건 이번 처음입니다. 예. 어쨌든 수습 과정을 저희들도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 엄경호 회장이었습니다. 스리랑카 현지 연결을 하다 보니까요.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 이 점 청취자분들의 양해 바랍니다.